대표님, 댓글입니다. 네. 베트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. 베트남의 자동차 가격은 한국의 2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. 국제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 가보니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아요. 시골에 작은 집이 있고 하이퐁에도 집이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사도우미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집에 장인 자동차도 한 대 있고 오토바이도 개인마다 모두 있고 장모는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장인은 회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베트남에서 잘 사는 편인가요? 베트남 사람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지요? 자, 일단 베트남의 자동차 가격이 세차 기준으로 한국 차량 가격의 1.8배입니다. 정확하게. 아, 2배 좀 안 되네요. 네, 2배 조금 안 됩니다. 노 대표님 차가 뭡니까? 카니발이죠. 카니발 신형. 네, 카니발 신형 제가 한국에 그 당시, 제가 1년 반 전에 새로 샀잖아요. 그때 한국에서 풀 옵션 해갖고 5,200 정도 가더라고요. 한국에서. 네,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환율이 높을 때 사갖고 9,800 줬어요. 근데 지금은 환율이 내려가고 지금 같으면 아마 9,000 정도 갈 겁니다. 그래서 한국의 1.8배 정도 보면은 되고, 대신에 이 나라가 다른 한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. 자, 이 차를 바꾸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4천만 원짜리 12년 전에 차를 샀고 여기서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었어요. 그 대신 한국 4천만 원짜리가 훨씬 좋은 차잖아요. 여기 4천만 원짜리보다요. 똑같이 12년을 타고 작년에 차를 다 바꿨어요. 두 개 다. 한국 차는 얼마 받았느냐? 200만 원 받았습니다. 그쵸. 그 정도. 네. 베트남 차 얼마 받았느냐? 1,600만 원 받았습니다. 오, 괜찮네. 중고차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, 여기는. 응? 그러고 차를 깨끗이 쓰고 깔끔히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쉽게 말해서 제가 1,60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베트남 사람들처럼 막 흠하게 썼다 그러면 이거 한 1,000만 원도 안 됩니다. 워낙 깔끔하게 타니까 차량 중고 시세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통 이렇게 자가용을 탄다 그러면은 뭐 시골 쪽에는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 1,500cc급에서 1,800cc급 그런 차들. 그러면 베트남에서 차량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약 한 4천만 원 정도, 3,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. 어? 그 정도 근데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좀 잘 사는 사람이죠. 동네에서 뭐. 이 베트남의 빈부의 이래 분포도가 한국은 우리 실질적으로 단지형이잖아요. 중산층이 많고 이렇게 단지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베트남은 우리 호루병형이에요. 밑에 가난한 사람이 아주 많고 이렇게 중산층이 쏙 들어가서 없고 부자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. 그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옛날에 과거에 결혼하는 신부들 이런 집들 이래 보면 시골에서 보면 다 한 달 수입이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힘들게 사는 이런 층들이 많고, 그 다음에 이 호치민이나 도시에 건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뭐 2층짜리 건물에 있는데 세를 받고 산다 그러면 단층짜리 건물 한 칸만 세를 놔도 200만 원 3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. 우리 여기 주위 한국식당 사장님들 물어보면 월세가 250, 300만 원씩 넘어요. 그러니까 그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다 많이 벌고 있죠. 그 다음에 가게를 한다. 실질적으로 가게를 한다 그러더라도 다 2, 300 이상 돈 다 벌어요. 그러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버는 사람에 속한 거죠. 한국 같으면은 300, 400 번다? 사실 우리 중산층보다 도로 아래라고 많이 가죠. 중간에 보통 일반 평범한 분이라고 많이 가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그 정도 번다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에 이제 올라서 있는 요 단계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분들. 근데 이 베트남도 최근 한 5, 6년 사이에요. 자가용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. 특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더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시골에도 과수원 쪽 크게 하는 분들 집집마다 이제 막 자가용이 가 있고, 우리 처갓집 뭐 장인도
자가용 산지가 한 8년 정도 됐으니까, 그러면 우리 처남들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, 이제 혼자서 한 월급을 한국 돈으로 한 200에서 250 받는다. 사실 자가용 사갖고 타고 다니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못해요. 오늘 좀 빡세요. 부부 두 사람이. 처남도 어느 정도 그만큼 벌고, 처남댁도 뭐 그 세무회계사 쪽 좀 팀장급이다 보니까 거기도 한 한국 돈으로 한 150 정도를 받는가 봐요. 그럼 두 사람 합하면은 그래도 한 400대가 넘어가잖아요.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. 그 정도 버는 집은 자가용을 갖고 다니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뭐 한국 돈 200만 원 이렇게 버는데 자가용을 갖고 다닌다? 잘 없죠. 왜냐면 차 사는 데 많이 들어가요. 이 나라는 차량 유지비는 거의 없습니다. 1년, 2년 단위로 자동차 검사 받는 비용만 들어가지, 우리나라처럼 1년에 왜 자동차 보유세, 그거 없어요. 세금 없어요. 내가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갈 때, 검사 비용 플러스 도로 사용료 해갖고 토탈 한 10만 원 정도 내는 거 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 고치고 기름값만 내면 차량 유지하는 거야. 처음에 살 때 차량 가격이 비싸니까, 그래도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 해도 그래도 최하 괜찮은 거 살라 그러면 150, 200 가까이, 1500, 2000 가까이 줘야 돼요. 중고차를 사더라도. 실질적으로 바퀴만 굴러가고 엔진만 있어도 굴러가도 여기는 기본이 500입니다. 아주 한국 같으면 저 200만 원짜리, 100만 원짜리 차라도 여기는 500이에요. 그래서 1000만 원 알로 중고차가 잘 없다는 거. 그래서 그 정도 차를 갖고 살라 그러면 처음에 그만한 목돈이 들어가야 돼. 여기는 새 차를 사도 할부 금리 상당히 비쌉니다. 할부도 그 사람 수입 증명을 해야만이 그 수입 증명하는 만큼에서 갚을 수 있는 걸 보고 은행에서 할부를 해줘요. 그래서 할부 금리도 9%대예요, 여기는. 그래서 할부로 차를 산다? 좀 잘 없어요. 이제 기업체들, 회사들 차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회사 차원에서 할부로 사지만은 개인이 산다고 하면 대부분 현찰로 사는 게 많으니까, 그래서 처음에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이걸 비춰보면 그 결혼한 신부 측의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이제 뭐 약혼식에서 장인 장모들이 오는데 자가용을 직접 장인이 운전해갖고 오는 경우도 가끔 봤으니까요.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시골 쪽의 자가용들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 1500cc급 뭐 차량 연도는 그래도 한 4, 5년 정도 이렇게 된 차량 연도.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차를 갖고 있다 소리죠. 그래서 지금 신부들도 생활이 옛날처럼 무조건 못 살아서 한국에 돈만 벌려 가려고 한다. 그런 신부들도 있겠지만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. 지금은 여유 있고 그런 신부들도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살고 싶고. 그래서 요즘 우리도 이렇게 신부들 맞서는 일 볼 때 보면은 부모님들 한국 일하러 안 가요 하는 신부들도 다 많이 보여요. 그리고 부모님들 나중에 뭐 한국 여행이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부들도 많아요.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일 하는가 무슨 일 하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들 많고, 그 다음에 시골에 특히 농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땅 지주, 여기는 땅이 몇백 평이 하나인가? 그래서 300평이 땅이 한 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논이. 그건 조금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, 땅이 몇 개냐를 물어보면요. 그냥 평범하게 농사 조금 한다 그러면은 한 3개, 5개, 6개 요 정도예요. 근데 땅이 많고 부자들은 신부들한테 땅이 몇 개인지 물어보면은 최하가 20개 이상입니다. 그러면 지주예요, 지주. 부자네. 예. 그래서 땅이 또 심지어 몇 개인 것도 모르는 신부들이 많아요. 그러면 왜 몰라요? 하면 개수가 많아갖고 몰라요. 지금 그런 신부들도 우리가 몇 명 결혼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는
베트남이 아예 못 사는 나라다는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. 아니죠. 이제는 신랑들 수준도 많이 올라갔지만 신부들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신부들도 옛날에는 학력 낮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학력도 높고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신부들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신부들도 여유가 있는 집 신부들을 만나는 게 좀 더 낫죠. 그리고 또 저거는 하나 아셔야 돼요. 여유가 어느 정도 조금 있잖아요. 그러면 돈 단위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을 처갓집에 해줬다. 그쪽에서 고맙다. 또 여유가 있는 집은요, 그만큼 해줘도 표가 안 나는 집이 있어요. 특히 저 북쪽 여성들 같은 경우 만약에 아까 그분도 북쪽 여성이잖아요. 좀 사는 집, 있는 집이잖아요. 부모들이 신랑이 그래도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제가 코로나 바로 그때 그 북쪽 우리 삼성 그 휴대폰 쪽에 근무하는 과장이 한 분 있었어요. 그래갖고 그 회사에 여직원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이 좀 잘 살아요. 잘 사는데도 더 요구하는 게 많더랍니다. 심지어 처갓집에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들어간 돈이 뭐 1억 5천, 2억 들어갔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. 제가 그분한테. 그래서 뭐냐? 단위가 큰 거예요. 요구하는 게. 뭐 누구 말 맞다 아까 말했다 장인 차를 바꿔달라는 둥. 어? 집이 2층인데 이걸 3층짜리로 다시 짓고 싶다는 둥.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옛날보다는 신부들 사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신부들도 많이 늘어났고 학력도 높은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. 그래서 신랑 스펙, 신부 스펙도 진짜 많이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고급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.